그래서 올해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고 싶지만 제 투자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참는 겁니다. 3배 레버리지에도 큰 비중을 넣고 싶지만 혹시 모를 폭락에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참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슈로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나스닥은 꽤 큰 폭으로 하락하며 박스권을 형성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조정장에 QLD를 50주 정도 추가할 듯 하고 아마 QLD 800주를 달성할 듯 합니다. 아직 올해 목표인 1000주까지는 꽤 많이 남았지만 최대한 열심히 돈 벌어서 아껴서 800주, 900주, 그리고 1000주를 모을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1.9% 급감했다는 소식과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 후 웰스파고를 제외한 JP모건과 시티그룹이 하락했습니다. 계속 서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보고 향후 실적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간단히 시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고 올해 1월 내내 우리를 괴롭히는 조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금융주들이 대체로 실적 부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스닥과 S&P 500은 빅테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고 다우만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5% 하락, 나스닥은 0.6% 상승, S&P 500은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맵을 좀 살펴보면 빅테크와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에너지 섹터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화면의 왼쪽 아래 금융주가 웰스파고를 제외하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JP모건은 실적 부진으로 6% 하락했습니다. 제가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불가능해지고 꽤 오랜 시간 물려있다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손절하거나 오랜 시간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 같은 종목들은 저와 같은 주린이 분들은 가급적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올해 금리 인상은 3월 시작이고 4회 금리 인상을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한 듯 보이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772%까지 올라오며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55입니다. 아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재 공포지수 체감으로는 한 20 정도 되실 듯한데 가치주의 상승으로 공포지수가 체감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1.9% 급감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일단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돈풀기가 종료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두둑한 지갑이 점차 얇아져 가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날 시장에서는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을 주시했는데요. 이번 실적 시즌이 왜 중요하냐면 페드의 매파적인 정책과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임금 상승이 4분기 실적과 향후 실적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정해줄 촉매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먼저 JP모건의 4분기 실적입니다. 비교적 견고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6% 급락을 보여준 겁니다. 대손 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시장의 전망을 밑도는 수치라는 점과 향후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자본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JP모건은 벌써 인플레이션으로 실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시티그룹 역시 비용 상승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시티그룹은 순이익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로 비용 증가를 꼽았습니다. 웰스파고의 실적만 유일하게 시장에서 좋게 바라봤는데요.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 가장 중요하게 반응한 이유로 대출 사업 성장세가 긍정적임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JP모건과 시티그룹은 벌써 비용 상승의 발목을 잡힌 겁니다. 금융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최악의 인력난, 임금 상승에 직면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적에 반영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체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매수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스닥 200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3차 매수 타이밍 진행 중인데요. 먼저 나스닥은 약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횡보장에서는 무지성 적립보다 웅덩이 매매법이 더 좋습니다. 박스권의 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타이밍들을 보면 먼저 빨간 원에서 2차 매수 타이밍으로 5일 동안 분할 매수를 완료했고 바로 2일 뒤 브레이너드의 솔직함으로 인해 QLD는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까지 2일차 매수를 완료했고 이번 상황만 보더라도 왜 각각의 매수 타이밍마다 5일 동안 분할 매수를 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급락해서 121선 아래로 내려가도 2차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 매수 타이밍으로 저점 부근에서 매수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QLD는 3차 매수 타이밍으로 5일차까지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무조건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다음은 S&P 500 200레버리지 SSO입니다. SSO는 금요일 밤을 마지막으로 2차 매수 타이밍 5일차까지 매수를 끝냈습니다. SSO 3차 매수 타이밍인 121선 가격은 67.6달러 부근입니다. 67.6달러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3차 매수 타이밍 매수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200레버리지 USD입니다. USD 역시 SSO와 마찬가지로 2차 매수 타이밍은 모두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USD의 3차 매수 타이밍인 121선 가격은 43달러 부근입니다. 43달러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3차 매수 타이밍으로 남아있는 USD 투자금의 50%를 5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계좌가 아직 손실권이신 분들은 조금 걱정도 되시고 투자하고 나서부터 힘이 없고 지루한 미국 주식을 보면서 확신이 사라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혹시 앞으로 깊고 긴 하락장의 시작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조정장에서 두려워서 괴로우시면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에서 굉장히 증시를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다음 투표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10년의 대세 상승장에서도 3번의 해는 아주 조금 하락 마감했거나 보합 혹은 아주 조금 상승한 해입니다. 그 외 나머지 7번의 해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런 패턴으로 QLD는 15년 동안 35배의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매년 오르기만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길게 보고 투자했을 때 지금 이런 조정장에서 줍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길게 보고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전 이번 조정장에 QLD 약 50주 정도를 추가해서 800주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의 조정장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 1차 목표는 1억이었습니다. 그걸 작년에 제 생각보다 빠르게 달성했고 현재 제 다음 2차 목표는 10억입니다. 10억을 주식의 수익금과 제가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아껴서 최대한 빠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 궁극적인 목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20년 안에 무조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월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투자하는 투자금과 주식의 수익금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제가 한 달에 일해서 버는 돈을 주식 수익이 따라잡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주식 1년 수익이 제가 일해서 버는 1년 수익을 결국 넘어서야 경제적 자유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러려면 주식 계좌에 10억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 2차 목표인 10억을 향해 장기 투자하면서 이악 물고 버틸 겁니다. 저도 여러 방법과 여러 종목에 투자해봤지만 결국 스스로 확신이 없는 종목에 투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올바른 판단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지수주종 200레버리지 QLD와 SSO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패닉셀 없이 버티고 바이앤홀드 하면서 제 목표를 이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고 싶지만 제 투자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참는 겁니다. 3배 레버리지에도 큰 비중을 넣고 싶지만
혹시 모를 폭락에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참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성 적립이 아닌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줄 웅줍이라는 마인드로 투자하는 겁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되고 조급하지 않으려면 매도할 이유가 없는 돈으로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조급하신 분들은 당장 내년에 써야 할 돈으로 투자하신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5년 이상 쓸 일이 없다면 걱정도 별로 없을 겁니다. 마치 10대들의 자녀 계좌가 모든 연령대의 수익률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제가 추구하는 장기 투자인 겁니다. 10년 뒤 나에게 주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올라올 종목에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